미국한테 개기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바이낸스가 보여주고 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현재 지금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증시부터 크립토 시장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상승세를 보인 몇 안 되는 자산 중에 바로 이렇게 비트코인이 위치했다.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들은 지난달에 다 하락했지만 비트코인은 이렇게 유가와 함께 상승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국채 금리가 폭등하면서 경기 침체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침체 리세션 시기에 비트코인이 피난처 역할이자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증거를 직접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이 차트를 보시면 왼쪽은 비트코인, 그리고 중간은 나스닥, 오른쪽은 국내 코스피 지수입니다. 딱 보시더라도 비트코인의 추세는 상승하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나스닥과 코스피는 지금 폭락하면서 떨어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전통 증시는 리세션, 침체 시기에 이런 식으로 폭락하지만 디지털 금, 비트코인은 상승할 수 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이런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들과 글로벌 리스트들이 왜 하필 이 시기에 강한 침체건 약한 침체건 리세션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시기에 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려고 할까? 여기에 이미 비트코인이 향후 어떻게 갈지에 대한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그리고 리세션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회색 구간, 침체가 왔었다. 근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심각한 상태고, 보통 침체는 언제 왔습니까? 장단기 금리 차이가 최대치를 찍고 이런 식으로 회복되는 시기에 리세션이 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최대로 벌어진 이후에 지금 회복되는 시기. 조만간 머지않아 내년이나 내년 하반기에는 약한 침체건 강한 침체건 위기가 올 수 있다. 근데 그런 시기에 우리를 지켜줄 자산, 바로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금융시장은 살얼음판이고 미국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다 박살나고 주식시장 깨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굉장히 지금 잘 선방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또다시 지금 연준의 추가 긴축과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지금 증시부터 비트코인 시장도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연준이 추가적으로 긴축하고 금리 인상하기에 지금 미국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다. 그리고 현재 지금 대표적인 금리의 바로미터인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가 5%대.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 제가 봤을 때 5%를 넘겨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미국이 위험해질 수 있다. 미국은 지금 본인들 미국채 이자를 주기도 버거운 상황이고, 미국이 세금도 안 거치는데 지금 이자를 주려면 결국에 부채 더 찍어내서 이자 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자 금리 더 올려버리면 오히려 미국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미국의 부채 상황 어떻습니까? 미국의 하루 부채가 이더리움 시총만큼 올라간다. 지금 미국의 부채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미국의 부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까지 더 해버린다라고 하면 미국 정부도 힘들어질 수 있고, 결국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왜 안 좋습니까? 대다수의 은행들, 기관들은 대부분의 자산을 미국 국채로 들고 있다. 근데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미국 국채 가격은 하락한다라는 것인데, 은행들이 대부분 자산으로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3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줄줄이 대형 전통 은행들 파산하고 글로벌 침체 위기 왔는데 결국에 그때 뭐 했습니까? 연준이 또 유동성 풀어주고 단기 대출 허용해주면서 급한 불 껐다. 이번에도 또 금리 인상 단행하고 긴축 단행한다라고 하면 또다시 도미노처럼 은행 무너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연준이 그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연은 총재도 장기 채권 수익률이 현 수준이면 연준 굳이 금리 인상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국채금리 급상승에 금리 동결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제 예상에도 연준이 추가 긴축하고 금리 인상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조 유지하고 동결하면서 고금리를 유지하는 이런 선택을 해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금리 동결 확률이 52%였는데 지금 81%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11월 FOMC에는 금리를 동결하는 흐름으로 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향후에 컨센서스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5.25에서 5.5% 금리 그냥 계속 유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 내리면서 유동성 풀어주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이상적이다.
여기서 연준이 괜히 추가 긴축하고 금리 인상 해버리면 또다시 은행들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연준은 시장을 죽이려고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연준의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역할도 있지만 결국에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될 의무도 있다. 지금처럼 계속 인플레만 잡자고 금리 올려버리고 긴축해버리면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미국부터 글로벌 경제가 침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라도 연준은 유동성을 풀어주면서 조금 강하게 쪼였던 그 목줄을 조금 풀어주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다. 지금 10월의 방향성과 다음 달 11월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 발표가 있다. 지금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는 예측치가 이전 수치 대비해서 낮게 나오면서 지금 점차 미국의 고용시장도 힘이 빠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 오늘 고용지수가 이 예측치를 하회하거나 부합하기만 해도 시장은 어쨌든 고용시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강한 긴축할 수 없겠다 하면서 불확실성으로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발 매수자가 들어오면서 상승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의 선행 지표라고 불리는 ADT 비농업 고용지표가 수요일날 발표가 됐는데 예측치가 153K였는데 실제가 89K 나왔다. 거의 절반 수준, 반토막 수준으로 나온 만큼 이런 식으로 고용이 지금 잘 잡히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오늘 비농업 고용지수에도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장이 지금 매크로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억눌려 이 에너지들이 튀어 올라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보고 있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전 수치 대비해서 0.1% 빠지긴 했지만 실업률은 예측치에 부합하거나 조금이라도 실업률이 다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시너지 효과로 시장도 단기적으로 튀어 올라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비트코인 디커플링 차트인 이 달러 같은 경우도 최근 금리 인상 우려로 멈출 줄 모르고 상승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고점에서 적산병 패턴 나오면서 석별형으로 이런 식으로 하락 전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충분히 지금 달러는 과열됐고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달러도 어느 정도 지금 고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달러가 확실히 이 상승 추세선을 하방으로 이탈해줘야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컨펌할 수는 있지만 이런 모습을 봤을 때도 달러가 좀 꺾일 수 있고, 달러가 꺾인다라고 하면 뭡니까? 비트코인은 상승하고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늘 고용지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동성은 조금 유의하시고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가 언론에 나왔는데 바이낸스의 점유율이 7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현물은 34.3% 연초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다. 여기서 시사하는 게 뭡니까? 미국한테 개기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바이낸스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기 전에 지금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힘을 계속 빼고 있고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 반면에 미국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함께 크라켄도 네덜란드 거래소를 인수하면서 유럽 시장까지 진출하는 모습. 미국은 계속 확장하면서 반대로 반대 세력인 중국발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은 계속해서 압박하고 점유율을 줄여나가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무서운 나라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판을 깔고 수면 아래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한다라고 하면 이 크립토 시장,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내년, 내후년까지 어떻게 갈지에 대한 정답지를 다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캄 리포터에 따르면 카테고리별 가장 큰 비트코인 홀더를 보면 단일 기업 중에는 코인베이스가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산 운용사에서는 그레이스케일이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개인들 중에서는 당연히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아마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 중에는 미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미국이 지금 전 분야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매집하고 있고 그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흔들면서 개미들이 털고 간 물량을 지금 미국이 싹 다 삼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런 미국의 세력들, 미국의 음모를 파악해서 뒤통수를 맞으면 안 되고 지금은 도망갈 때보다 구축할 때라는 거, 그 누구보다 명확하게 지금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나왔는데 전 블랙록 임원이 SEC가 비트코인 현물 일괄 승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SEC가 따로따로 현물 ETF 신청 승인하는 게 아니라 이 신청자들 다 같이 일괄적으로 승인시켜가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더 큰 파급력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이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할 거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선물과 다른 점이 뭡니까? 이 운용사들이 유동성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승인 시기까지 이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싸게 매집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경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전 블랙록 임원이 추가적으로 덧붙인 얘기가 뭡니까?
블랙록은 전 세계 규제 기관과 매우 가까운 관계가 있다. 규제 담당 부서는 대규모 팀을 두고 있고 규제 기관과 자주 대화하고 있다. 블랙록은 소통하고 있을 것이다. 누구랑 소통하겠습니까? 민주당의 가장 큰 후원자가 바로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고, 아마 레리 핑크 말에 SEC 문어 대가리 게리 겐슬러도 깨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본시장에서는 바이든도 눈치를 봐야 되는 게 블랙록인 만큼 이미 미국 정부와 SEC와 블랙록은 이미 어느 정도 어떤 시나리오를 짜서 어떤 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지 이미 시나리오를 다 짜고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매크로의 이슈 불확실성, 크립토 개별 시장의 악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털리고 포기하고 나가실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배 힘 딱 주고 무조건 내년 반감기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까지는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버티시면서 구축해 나가셔야 된다. 제가 항상 한결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데이터들도 확인을 해보자면 장기 홀더들 2년에서 3년 정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홀더들의 지금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장기 홀더들 비율이 최고치일 때 비트코인이 언제였습니까? 이 상승의 초입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장기 홀더 비율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매수와 매집 구간이고 상승장의 초입일 수 있다라는 거. 과거 데이터에서 우리가 체킹을 할 수 있고, 현재 지금 1개에서 10K 이상, 10,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수가, 비트코인 가격은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고래들의 지갑수는 급증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리테일들은 다 던지고 있는데 고래들은 계속 배를 채우고 축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고래들의 의도에 넘어가면 안 되고 그들에게 헐값의 비트코인을 넘겨주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시장의 패턴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이 하락을 마치고 턴 어라운드를 해서 상승장의 초입을 유추해볼 수 있는 컵앤핸들 패턴이 지금 비트코인의 구축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컵을 만들고 컵 손잡이를 만든 만큼 이 컵의 핵심 저항 부분만 뚫어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머스타시의 분석에 따르면 월봉 기준으로 이 보라선인 12평과 파란선인 22평이 이런 식으로 골든 크로스가 됐을 때 그 이후에 굉장히 큰 대상승이 나왔다. 근데 지금도 어떤 상황입니까? 12평과 22평이 지금 골든 크로스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월봉상 자리가 와 있다. 이 구간에서 확실하게 컨펌이 난다라고 하면 과거 2016년, 2019년 불장 초입 구간처럼 내년 반감기까지 큰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트 좀 봐드린다고 하면은,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8.5K 저항을 받고 어쨌든 간에 고점을 낮추고 있지만 반대로 저점도 올리고 있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수렴을 만들어주고 있고, 지금 이 수렴의 하단 지지를 받은 만큼 이 수렴 상단까지는 제가 봤을 때 시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수렴 상단을 돌파해서 안착해준다라고 하면 직전 고점인 28.5K까지도 단기적으로 올려줄 수 있고, 오늘 예를 들어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와서 하락한다라고 해도 저는 충분히 이 상승 트렌드 라인을 지지해주면서 적어도 27K 구간은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단기적인 흐름의 신뢰도가 높은 이 청산맵 흐름을 보자면 현재 지금 롱 물량보다 지금 27.6K부터 28K까지 상단에 숏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다. 보통 이 선물 세력 같은 경우는 이 대량의 미결제 약정을 청산시키면서 한쪽으로 스퀴즈를 만들고 가격을 올리는 그런 특성이 있는 만큼 지금 숏 물량을 청산시키기 위해서 선물 세력들이 가격을 28K까지 일시적으로 올려주는 그런 무빙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파이어 차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보라고래들 잠깐 주춤했지만 다시 매수세에 동참하면서, 보통 보라고래들은 굉장히 트레이딩을 스마트하게 하고 최근에 이런 단기 상승도 보라고래들이 이런 식으로 견인했던 만큼 보라고래들을 확실하게 매도세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저는 조금 긍정적인 흐름 예상이 된다. 그리고 하단에 27K부터 26K까지 의미 있는 매수벽이 우리를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설령 눌려준다라고 해도 최종적으로 26K 마지노선으로 지켜주고 다시 새로운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지성으로 하방 보고 약세를 보기보다는 차라리 눌려주면 더 좋은 분할 매수 구간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단기적으로도 더 좋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주 추석 연휴 이후에 많이 어수선했을 텐데 구독자님들도 고생 많았고, 또 이번 주말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은 한글날입니다. 또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누르셔서 앞으로도 이런 양질의 크립토 정보와 인사이트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영상 하단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있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연휴에도 참고하셔가지고 안정적인 트레이딩 하시고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 감사합니다.